자, 오늘 코스피 와, 마감이 됐나요? 6,307.27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3.67% 올랐습니다. 와, 이거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좀 어지러운데요. 예. 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코스피 잘 들어. 코스피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거나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입니다. 아, 예. 와,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죠. 진짜 예, 이건 뭐 어질어질합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야말로 대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인기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운 좋았다. 코스피와 연동되어 있는 박시동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만 간다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만을 썼으니까 아, 그렇지. 코스피 만의 저자. 그렇죠. 코스피 만의 저자. 네. 이 바꿨죠 제목을? 아닙니까? 네, 코스피만 넥스트 레벨. 아, 원래 코스피. 초안에는 6천 아니었어요? 5천이었던 걸로 아는데 많은 걸 급하게 수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수정안. 예. 네. 비밀은 영원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 파악이 네. 일단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저께가 코스피 6천이 넘은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6,300을 넘었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하루 만에요. 아, 예, 근데 어저께 6천 넘은 것도 1,000단이 넘은 기간 중에서 최단 기간이에요. 34일 만에 5천에서 6천이 넘어간 거거든요. 아 그건 더 빨라요? 예, 그러니까 뭐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에서 6천 갈 때마다 지금 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야. 길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드라마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와. 지금 근데 이제는 하루에 300이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300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1000도 빠른데 이게 34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에 정확하게는 물론 223이지만 6,000에서 시작해서 6,300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일단 오늘도 쌍끌이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무려 7.37% 하루입니다. 하루에. 그 무거운 주식이 7%가 그게 좋아? 올랐다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7.37% 똑같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21만 8천 원, 하이닉스 109만 9천 원 그래서 사실상 22만 전자 그다음에 110만 닉스가 코앞입니다. 가시권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오르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시총 12등에 랭크됐습니다. 12위야. 와, 12위에 랭크됐고요. 대단하다. 예. 근데 삼전과 하이닉스만 하드 캐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자동차 그룹들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요? 예, 여타 그룹들도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일단 이렇게 기염을 토한 이유는 이제 물론 어저께 사유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아시죠? 엔비디아. 예, 세계 최고의 네. 반도체 기업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매출이 실제로는 662억 정도를 전망을 했어요. 이것도 높은 겁니다. 근데 그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681억 불을 기록을 했고요. 와, 또 그래. 주당 순이익도 1.5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1.62달러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아니 그죠 우리 선생님.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아, 네. 뭐냐면 네. 우리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연동돼서 음. 우리의 반도체나 이쪽이 이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의 발표 안에 오늘 우리 기업들이 리드할 수 있는 소재가 숨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납품하는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AI를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예, 센터.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이 전년 대비 74%가 늘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칩들이 거기 들어갔다라는 네. 게 확인이 됐고요. 네. 또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똑똑하십니다. 이거를 바로 캐치한 거예요. 엔비디아 이제 회계 자료 안에 뭐가 있냐면 올해 안에 내가 어떤 고객사, 엔비디아 입장에서의 고객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잔량이 공개가 됐어요. 그게 138조입니다. 자기네들이 138조 남의 걸 살 게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 138조 중에 적어도 69조 절반 정도를 시장에서는 우리 메모리로 추정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그냥 이미 69조 이상을 엔비디아한테 팔았다. 그건 기본이야. 기본이다. 아. 예, 그 정도 매출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와. 의무적으로. 다른 고객사 말고도. 예, 이게 그러니까 어제 확인됐어요? 아니, 오늘 새벽에요. 오늘 새벽에. 예, 그러니까 어저께 6천을 넘었지만 오늘 또 6,300을 넘은 동인에 해당하는 새로운 호재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중간 중간에 네. AI 거품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빠지고 막 그런 적이 그럴 수 있었는데 있습니다. 네. 그거 네. 일부러 누가 지들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매번 실적만 발표하면은 놀라운 성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맨날 그 거품론 해갖고. 네. 근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별 기업들 중에서 AI 사업을 하는 개별 기업들 중에서 예. 야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뭐 거품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기업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AI를 개발하는 그런 큰 회사들인데 예. 우리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부 광산 개발 시절에 뭐 광산 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죠. 뭐 열심히 일했는데 네. 또는 뭐 금맥을 캘 수도 있죠. 음. 그런데 캐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청바지는 필요하다. 아, 또는 곡괭이는 필요합니다. 곡괭이를 삽이나 팔아, 곡괭이. 우리는. 예, 지금 시대의 삽과 곡괭이 또는 청바지 같은 게 반도체예요. 어떤 회사가 개별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 우리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게 이제 거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예. 대박이 터졌군요. 네. 혹시 몰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맞는 비율인데 광산이 지금 한 500개 정도 파고 있거든요. 근데 네. 큰 광산을 한 서너 개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조그마한 광산들인데 조그마한 광산들의 일부가 망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조그마한 광산들의 일부가 망하면 그쪽 광산에 들어갔던 데이터 칩, 뭐 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저 큰 광산들 서너 개에 앞으로 계속 공급이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눈치 싸움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손석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천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분이. 이천시가 지역구거든요. 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때는 그 주가 2천밖에 안 갔는데 이천 국회의원이라서 뭐 그런 농담처럼 그런 걸 잘하십니다. 네, 그런 걸 하셨어요. 아 그런 거 하셨어요. 네, 그런 거 하셨는데 네, 잘하셔. 손석준 의원이 이제 받아치면서 음. 약간 이제 속에 진담 반 농담 반 그런 이야기죠. 송석준 의원이 이거 만약에 폭락하면 후폭풍이 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속마음을 좀 들킨 듯한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아. 폭락하기를 바라는. 맞아 어제 네. 우리가 그 얘기 했었어요. 예. 그 소문이 돈대요 지금. 근데 이게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거든요. 얼마나 매국적이야. 예. 매국적인 거는 맞지. 예.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항상 속마음으로 그런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음. 이 마음은 가지고는 있을 가지고는 거예요.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거품론이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정상이 고온이야. 개마고온처럼 굉장히 넓어. 넓었어. 예, 그래서 둘레만 한참 걷는데도 1, 2년이 걸려. 그래서 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향유를 하는 즐기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개마고온인 줄 알았는데 또 위에 보니까 더 있어. 더 있어. 음. 그게 이제 계단식 상승으로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메모리 칩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점점 더 개마고온 정도가 아니고 혹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건 공학 박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데이터의 질 이게 점점 변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학습 능력만 막 이렇게 배가시키는 데이터 센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추론 능력을 계속 배가시키는 이쪽으로 AI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럴수록 메모리 칩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싼 메모리 칩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메모리 칩 가격이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예요. 인퍼런스 시장, 추론 시장으로 바뀌면서 야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다. 1과 2와 3의 시나리오가 다 있다. 네. 요거는 인지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인지는 좀 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조금 이제 보충적인 숫자로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34만 원이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고요. 34만 원. 34만 원이요. 들어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170만 원 간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간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망 중에 이게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어. 어저께 나온 전망입니다. 어.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최경영 기자님 비유에 따르면 골짜기 타고 내려갈 것인지 개마고온 정도 들릴 것인지 아니 더 위로 갈 것인지 이런 전망들의 근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300조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올해 300조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272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와. 그럼 양사 합치면 572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한 달 전 2025년 마감한 202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270조입니다. 에?
전체가 코스피 270조인데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270조 와, 정도인데 두 회사가 570조라고? 2026년에는 이 두 회사가 무려 그거에 더블에 해당하는 570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와. 그러니까 작년 저점이었을 때 5만 원에서 출발한 삼성전자가 지금 34만 원까지 전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이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역사상 보기 드문 지금 영업이익이 터지는 중입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와. 300조 그런 영업이익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최 기자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죠. 기존에 생산하던 여러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레거시 반도체가 있고 또 AI에 들어가는 HBM이 있는데 요 최근엔 HBM에 주목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데이터 센터도 넣고 이런 거 저런 해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D램도 많이 들어가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D램은 감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026년 올해 예상하는 D램 평균 단가가 아까 그 34만 원 전망치에 따르면 전년 대비 무려 200%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예, 가격이.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232%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쥐어짜도 공급이 늘리는 걸 최대한으로 늘려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와. 올해는 역으로 작년 대비해서 1% 이상 다시 쇼티지가 더 난다는 거예요. 와. 아니, 반도체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니, 혹시 반도체를 누가 소각하나?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아니, 뭔 반도체 소리예요? 계속 소각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반도체가? 그래서 또 다른 회사의 전망에 따르면 와. 다른 회사의 전망에 예. 따르면요. 2027년이 되면 2027년. 전 세계 모든 회사 중에 음. 삼성전자가 매출 1등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 다 밑에 깔고 삼성 1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과한 전망이긴 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D램의 수요와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 P와 Q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와. 이건 이제 최고 전망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조금 보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네. 조금 낮은 전망. 조금 낮은 전망을 찾아도 아까는 올해 삼성전자 예를 들면 300조 번다는 거잖아요. 네. 영업이익으로 매출 말고요. 영업이익으로 조금 낮은 전망을 보더라도 199조, 200조 정도는 지금 다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영업이익 200조입니다. 와. 그러면 이 두 분석 차이의 시나리오가 몇 개 더 있지만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까 얘기한 레거시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격 상승 폭이 예. 전년 대비 2배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너무 황당한 시나리오 아니냐? 어지럽다. 이러다 급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때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모든 로직의 끝은 결국 칩이 얼마나 팔리느냐, 얼마나 상승하느냐 가격. 이게 핵심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이건 확인이 돼요 실시간으로. 아 실시간 예,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한지 말이 되는 시나리오인지 위에 점점 더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건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어요. 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너무 성급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파티가 끝났다는 종이 울릴 만한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를 이제 예. 송석준 의원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싸냐 비싸냐는 주가 지수랄지 주가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대표적인 건데 PER이. 근데 아까 지금 만약에 이제 570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영업이. 두 회사만 570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엊그저께 코스피 전체를 따졌을 때 한 570조를 영업이익을 한다라고 따져보니까 엊그저께가 한 6천 정도 됐거든요. 5,800, 5,800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한 570조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따져보면 10.3배 정도 나와요. PER이. 예? PER이 10.3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570조를 곱하기 법인세를 한 15% 낸다고 치고 85%를 곱해가지고 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10.3배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570조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양사가 벌어들이면 나머지 회사들은 한 300조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합해보면 870조가 나와요.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네. 지금 현재 6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배 정도 네, 된다고. 굉장히 낮은 PER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PER이 보통 이제 굉장히 불마켓이라고 하면 와. 12배 정도는 됐잖아요. 옛날에 2,500 뭐 이럴 때도. 화랑장에서 한 12배 정도는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진짜 이게 맞다면 진짜 이게 실현이 된다면 어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예. PER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네. 조금 최경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의미냐고 조금 쉬운 생활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젊은 친구가 연봉 200억이야?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싸 손흥민 200억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손흥민이 팔고 있는 티셔츠 가격이 회사에 주는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연봉 200억은 너무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티셔츠가 점점 더 많이 팔려요.
점점 더. 그러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회사 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럼 손흥민한테 주는 200억은 더 싸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의 노동력 착취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주가가 점점 더 싸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싸진다는 등식이 성립되면 더 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예, 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네. 느낌인지 알 것 얼마 전에 또 같습니다. 손흥민 경기 보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본인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유니폼 사더만. 샀습니다. 네. 내가 또 거기서 그렇게 또 영감을 받았어. 알겠습니다. 네. 그 자사 주소가 네. 그 통과한 것도 예,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일단 어저께 6,000대고 오늘 6,300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를 설명드린 거고 그거 예.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한 그렇지. 법률이 이제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이제 깊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거 때문에 어제 통과됐다. 그러니까 파고르자. 요런 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9월부터 할 거다라고 아, 예고는 계속 돼 얘기가 돼 있었으니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서프라이즈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음.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오늘 터지는 것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우리 코리아 주식들이 안 되는 이유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왜 안 되냐면 내가 돈을 내서 주식을 사고 회사에 그 돈이 들어가서 회사가 그걸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면 뭐하냐. 나한테 가치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이게 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든 이익을 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나는 주식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음. 그냥 내가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서 많은 사람이 사서 그냥 올라가면 돈 벌고 떨어지면 돈 잃고 거의 뭐 이건 게임이지. 그렇지. 회사의 성장이나 이런 것과 연동이 전혀 없는 그렇지. 어떤 식으로 조금 좀 비하하자면 야바이 게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룰렛 같은 거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성장할 때 주주에게 돌아오고 나의 가치와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 선이 끊어졌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선을 연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 연말에 예, 배당소득 유이체, 분리과세가 통과가 됐죠. 분리과세. 나머지가 뭐냐면 배당으로 주던지 회사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켜 버리는 그렇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해. 네, 그래서 남은 주식수를 좀 줄여가지고 남아 계신 주주들에게 주당 이익을 높여주는 방안. 그렇죠. 이게 돼야 이 양날개가 있어야 비로소 주주 환원이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통과된 법률을 통해서 이제 한국 주식은 주주 환원이 되는 시장으로 명실상부하게 네.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다시 봐야죠. 그 주식 올라가겠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각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소각을 강제적으로 되는 회사들 관심 가져야죠. 그 관심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곧 3월부터는 이제 정기 주총 시즌이에요. 음. 그럼 이제 주주총회에서 비로소 안 하려고 했던 회사도 하겠다. 아, 덜 하려고 했던 결정이 회사도 나와요. 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에 잡히는 현찰을 거의 3월이야. 이제 맛보실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불맛 좀 보실 겁니다. 불태워 가지고 우리가 불맛 좀 봐야 네. 됩니다. 어제 이런 것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뭐랄까요? 훈풍이랄까요? 훈풍이 부는 거죠. 수심을 좋게 만드는. 자, 예.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제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SNS에 올렸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민원을 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 예. 네네네. 그걸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예. 저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뭔지 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네네네. 설명해 주세요. 네. 재벌들은 자기 주식을 팔아 가지고 치킨 사 먹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만 네네. 있을 뿐이야.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봐야 내가 어차피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기쁘지도 않아. 네.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 근데 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 근데 그 상속세는 이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재벌들은 싫어했던 싫죠, 거야. 싫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재를 많이 만들어내고 아. 호재는 발표하지 않고 홍보하지 막 않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주가 계속 눌려 있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손해를 받지. 아, 그렇죠. 그게 바로 나예요. 됐지 여기까지. 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 이 짓거리를 못하게 음.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뭐냐? 상속세를 낼 때 그 기준점을 예를 들어 주가를 너무 눌러놓은 기업은 주가의 연동 기준해가지고 과세하니까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래서 네. 너무 눌러놓은 너네들은 음.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네네. 근데 너무 덜 누른 데는 그냥 주가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좀 덜 됐죠? 누른데. 예. 그러면 얼마나 눌렸는지
그 기준점을 PBR이라는 개념으로 삼더라고요. PBR. 요거는 이제 이소영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PBR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PBR이 1이야. 1. 그러면 기업 가치하고 주가의 가치가 동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아,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1보다 낮다. 어. 그럼 주가를 많이 눌러놓는 거야. 돼지머리야 그냥. 네. 너무 많이 눌러놓은 거야 이 새끼들이. 예. 0.5면 너무 눌러놓은 거야. 기업 가치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맹점이 발생합니다.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폐단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0.8이거든요. 예. 만약에 0.8 밑으로 눌러놓은 놈들은 그리고 0.8 이상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PBR이 5라고 쳐봐. 그럼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PBR 5인 기업이 재벌은 낮추려는 누르려는 동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아니,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나한테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저평가 가치지들은 0.4배 이하, 그러니까 PBR 0.8로 한 거는 우리가 비상장 회사에서 상속세를 낼 때 순자산 가치로 했어요. 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정 가치라는 거를 구해요. 영어로 하면 페어 밸류라는 건데 이 페어 밸류가 상장이 안 돼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마켓 밸류, 시장 가격이 존재해. 페어 밸류예요. 그래서 그걸 공정 가격과 마켓 밸류, 시장 가격을 똑같이 봐. 그런데 시장 가격을 눌러버려. 그거를 공정 가격보다 훨씬 눌러서 비상장으로 돼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령 건물이나 땅값보다 더 낮게 눌러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업권 프리미엄과 수많은 기술과 이 수많은 인적 자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아. 많았어. 이유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달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신 1세대, 2세대 분들이 예. 요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예. 그 타이밍에서 상속세가 이제 한 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걸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상장한 회사는 야 그러면 아예 페어밸류 이꼬로 마켓밸류니까 마켓밸류를 낮춰버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짓을 공공연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그렇지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걸 이제 적정 가격으로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네. 쭉 적정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어. 네. 자사 홍보도 제대로 하고 예. 야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회사예요. 그래 쭉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소영 법안에 그게 들어있더만 제가 보니까 이 대주주한테 대주주가 상속세를 할 때 상속세를 낼 때 할증이 붙어요. 왜냐하면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할증이 붙거든요. 이건 경영학 이론이기 때문에 좀 네네.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할증이 붙었는데 이소영 법안에 보니까 할증세를 폐지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쭉 올려야 될 니드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려야 될 그러니까 동기가 0. 내가 4배였어. 0.8배가 저 위에 있어. 0.8배, 0.4배면 내가 주가가 한 2배 정도는 올라가야 네. 야 그냥 시장 가치로 그냥 넘겨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안 받는 거지. 그죠? 자기는 이제 덜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0.8배까지 올라가면 상증세 상속세 할증이 있거든요. 이게 20%라니까. 요거를 폐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 안에 중과 의무를 없애준다고. 법안 안에 인센티브가 좀 들어 있어요. 인센티브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기업들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할 거야.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이거는 막 기업을 억제고 대주주가 상속을 못하게 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할 텐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BR이 5인 회사야. 이걸 이제 상속하려면은 아니 그거는 이미 시가가 그렇게 돼 있잖아. 돼 있잖아. 어. 근데 그거를 아무 상관없지. 아니 들어봐. 그러면. 주가를 네.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자꾸 주가를 누르려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과세할 때 주가로 제발 기준점을 삼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냥 기업 가치로 과세를 하라는 거야. 그냥 기업의 가치로. 이소영 법안은 워낙 눌러놨으니까 PBR이라는 거는 자 어떤 게 진짜 비상장이었을 때는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4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80만 원이라도 시세를 올려놔야 니들이 상속세 폭탄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계속. 예, 근데 했고. 그거를 지금 현재 시가가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라.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 이어가지고 어디 구글 같은 회사가 있는 거야. 한국에. 네. 뭐 제약주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네. 근데 그런 회사에서 만약에 이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게 워낙 뛰어나면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면 네. 세금은 어찌됐든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누르려는 욕망을 계속 그거는 부추긴다는 거야. 그거는 누를 수가 없어. 그거는 누를 수가 없는 게 주로 그런 주가들은 네. 바이오주나 제약주예요. 네. 바이오주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랄지 성장 가치랄지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PBR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에이. 이거- 가령 구글이랑 봐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니, 거니까 그게 아니고 자 봐봐. 자꾸 아니 그 그거는 댓글에 내가 아까 아니 이게 들어봐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뭘 그 동안에 그러면 지주사들은 그 어떻게 눌러놨어? 자 몇 내가- 돌로 눌러놨어? 내가 그건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자, 자기들이 그 누를 만한 방법은 다 다양하게 있겠지. 아, 그 욕망 자체를 이거는 진짜 민원인 것 같은데 민원이에요. PBR 네. 5배인 회사를 PBR 5배인 회사는 지금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말했잖아. 음. 페어 밸류 이꼬르 마켓 밸류라니까. 원래 자본주의 이론이 시장 가격이 공정 가격이야. 그걸로 세금을 내는 거야. 네.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유세 내자는 게 우리 논리잖아. 네. 그거하고 똑같아. 네. 근데 아파트가 오버밸류 돼 있어. 거품이야. 상관해? 상관하냐고. 상관 안 하잖아. 강남에 50억 됐는데 강남의 아파트가 50억이었어? 강남의 아파트가 50억인데 오버밸류야. 근데 우리는 계속 실효세를 주장하잖아. 실효세를 주장하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효세를 그대로 내자. 뭐가 잘못이야? 마켓밸류인데. 마켓밸류잖아. 시장 가격이잖아. 네네네. 시장 가격이 만약에 오버밸류가 돼 있어. 오버밸류가 아마도 지적재산권일 때문일 거야. 그런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시장 가격이어서 페어밸류이기 때문에 공정 가격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공정 과세를 하는 거야. 기자님 잠깐만. 기자님 조금 그거는- 조금 좀 아니 다운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봐봐. 원칙이지. 아니 들어봐. 원칙.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이 맞다면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개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어. 아니지. 한국은 어. 특별하게도 이런 오버밸류된 회사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네. 잠시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버밸류된 회사들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가장 누적된 문제는 이소영 법안이 지적하는 PBR이 낮은 기업들이었고 그렇지. 그 기업들이 지주사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 회사들을 타겟으로 한 법안이고 그렇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PBR 5배인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예를 든 있는데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되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마켓밸류 이꼬르 페어밸류라는 시장의 원래 원칙을 그냥 다 무시하자는 거지. 근데 이제 아주 네. 재밌는 그 민원이긴 합니다. 네. 근거가 아예 하나도 없는 민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뭐 회사랑 병합할 때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저 회사랑 가격을 매겨서 야 우리가 뭐 더 회사가 가치가 크니까 우리는 뭐 배우를 많이 쳐주고 니네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 네. 그래갖고 합병비를 정하거나 이럴 네. 때 그거 있었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네. 그럼 내 가치를 어떻게 잡은 거야라고 하니까 넌 주가로 잡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주가를 거기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눌렀잖아. 예, 네. 예. 실제로 있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불합리도 있어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적정 가격이냐를 평가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예. 뭐 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미국식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하고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공정 가격이다는 걸 입증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속일 때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 세금 잘 냈어요 이렇게 입증하면 통과.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 공정 가격으로 해가지고 북밸류 제대로 반영해서 세금 냈습니다. 그것도 통과. 이렇게 어떤 이 경우가 있더라도 너가 탈루나 이걸 누르게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방식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라. 이런 방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늘 꼼수가 나오니까 이 꼼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차단해. 들어간 건데 맞아. 애초에 좀 그게 차단하자는 아니라 거야. 그 맞아. 어떤 경우에도 공정 가치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답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PBR을 계속 이제 그 기준점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의 가치잖아요, PBR이. 근데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매기지 않는다는 거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의무화하자는 거야.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지금 현재. 예. 근데 옛날에 이거를 가치를 측정했을 때 10만 원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10으로 고정을 해 놓은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기업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지금 막 이렇게 네. 혼용해서 써가지고 이게 헷갈리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기업의 가치는 그러니까 장부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적정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요 지금 아까 민원을 내신 분은 아마 어떤 공부를 좀 하신 분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이제 합리적이다. 그래서 시장에 상장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 가격이 그래서 가장 페어하다. 가장 공정하다. 이게 원래 원리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PBR 0.8배의 법안까지 내야 되는 상황으로 초래가 된 거는 PBR 5배의 기업의 이 많아서가 아니고 PBR 0.5배의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 맞아요.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수십 년 동안 네 맞습니다.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법안으로 그 말은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법안으로 페어밸류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느냐? 네. 찾기는 힘들지. 왜냐하면 시장에 왜곡된 시장을 지금 약간 좀 조종해 보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의지인데 그렇게 왜곡된 시장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법안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왜곡이 돼 있는 그 구조, 가격 구조를 좀 더 시장에 순응적으로 맞게 고치는 법안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방금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까 말을 하다가 이제 정리가 네네네. 네, 요거는 좀 맞아요. 왜냐면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지 않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예. 됐다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PBR이 오히려 높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PBR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너무 그래서 이걸 근데 그거는 재평가를 하면 둘 다가 있어요. PBR이 정상화될 거다. 뭐 이런 그거는 얘기를 두 경우가 하더라고. 다 있어요. 네, 일부러 그렇지. 높아 보이게 하려고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예를 들어 내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너 지금 집 얼마짜리 살고 있어? 그러면 100억이요 이래야 되는데 40억이요 이러는 거야. 왜? 세금 나 덜 내려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계약했던 금액을 재평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건 둘 다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늘 장부가 평가를 내버려 두지 말고 적절하게 네. 늘 재평가를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이제 충분히 그분의 그거는 예, 충분히 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게 98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장부 재평가에 관해서 굉장히 꺼려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 가치를 너무 부풀려 가지고 매출도 부풀리고 대출도 부풀려서 땡겨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우 사태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자산 재평가에 관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금융 쪽이나 이게 지금 한 20-30년 된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안 해왔어. 예. 그러니까 당연히 2000년도 정도의 가격에 다 머물러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땅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몇 조를 지금 평가를 받아도 모자란데 충정로에 있는 사옥 한 2천억짜리보다 못하거나 거의 비슷해. 시장 가격이. 예. 그냥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질적으로 가져왔던 그때 대출을 너무 땡겨서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장부 재평가를 하지 말아라. M&A 정도 하는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기업가치 평가를 안 했었거든. 아. 그게 어떤 암묵적인 서로 간의 이야기였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 민원 주시는 분은 네네. 야 미국처럼 해라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고치려면 굉장히 좀 큰 시장에 아 이거 어쩌면 여파가 혁명적인 있으니까 이야기구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소영 법안 정도 드리고 네. 차근차근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채용 너는 개그나 해라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전달자예요.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네, 전달자. 그래도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이 전달자. 이게 높네. 그래요? 네. 예, 오. 높네. 아 그리고 또 최욱 씨가 그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예. 인덱스한 거예요. 좀 깊은 예. 얘기다. 예, 깊은 깊은 이야기. 민원이라고 계속 이렇게 예, 예.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그나 해라가 지금 대세입니다. 네. 자, 오늘은 다른 이슈도 좀 있었는데 민원 얘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근데 저희가 늘
이슈를 많이 준비해 오거든요. 아. 근데 올 때마다 네. 코스피가 역사를 써가지고 역사를 그렇죠. 써버리니까 이거 예. 좋은 와, 거니까. 코스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안 하나? 코스피한테 뭐라고 해? 부동산 이야기 안 해? 부동산 내일 가야지. 내일 해야지. 맞죠? 네. 내일 못 오잖아. 난 내일 체육 잘 들어. 난 내일 못 와. 나왔다. 아, 오늘 코스피가 지금 너무 지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예, 논란의 코스피 때문에 네. 오늘은 이쯤에서 좀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기분 좋은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진짜 무엇이 시장 가격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막 논의를 해본다는 것도 그렇지. 얼마나 멋집니까? 진일보한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멋져요. 사실 저희가 방금 다룬 거는요. 거의 네. 박사 과정에서 나올 얘기예요. 아, 박사 과정이요? 예. 아. 학사들은 이해도 못할 얘기입니다. 그게 아.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아. 그러면은 앞에 문제가 어찌됐든 많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네. 이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민원 또 넣으신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또 온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그분은 참고로 최경영 얘기해. TV로 보내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그쪽으로 예 넘길게요. 인덱스 전문으로 예, 넘겨- 그분이 넘겨주세요.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분인가 봐. 아, 그렇구나. 예, 그분은 소액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한겨울에도 슬래퍼 신고 막 뛰어와. 이거 줘야죠. 막 이래. 예, 그분을 최경영 TV로 보내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경영, 박시동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